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권리금의 반환 가능성. 자, 이런 문제인데요. 재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제2판 67쪽에 나옵니다. 자, 5번 권리금의 반환 가능성 이렇게 써놨죠. 권리금 반환이라는 거는 이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는 기존 임차인한테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면서 그 임차인끼리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거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계약도 체결하고 권리금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권리금을 준 사람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면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은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위치에 대한 대가인 바닥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법원 견해가 정리가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서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잖아요. 근데 권리금을 받으면서 계약 끝날 쯤에 권리금 돌려줄게, 이렇게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하겠죠. 약정에 따른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임대인이 내가 이거 5년 보장해 줄게 이러면서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정에 따라서 5년 보장을 못 해줬습니다. 자, 일정 기간을 약정했는데 그 기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 비율대로 그 보장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권리금 반환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게 지금 써 있는 대법원 판결이죠. 제 책에도 그 2019-219953 판결이라고 최근 판례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기존 임차인한테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기존 임차인이 말했던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개를 했던 분들도 매출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요. 컨설팅 업체가 중개를 하기도 하죠. 제가 쉽게 중개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권리금 계약을 맺어주는 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로 보질 않습니다. 이 의미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는 그 한도가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 0.9%인가 그걸 그 이하로 받게 돼 있는데, 권리금을 권리금을 맺어주는 거, 이거를 권리금 중개행위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법적으로는 권리금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슨 0.9%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권리금 1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2, 3천만 원씩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 컨설팅하는 업체, 권리금 컨설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권리금이 굉장히 강할 때, 그때는 권리금 컨설팅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강남에. 자,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 컨설팅 업체가 고액의 컨설팅료를 받으면서 권리금을 약간 부풀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간 속아서 권리금을 지급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환 청구하려면은 꼼꼼하게 특약을 작성해야 된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 책 보시면 68쪽에 뭐 책이 없으셔도 되지만, 자, 권리금 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하루 영업 시간은 몇 시간이었는지, 그 분쟁을 하다 보면 어, 권리금을 준 사람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 반환 소송을 하는데, 권리금을 준 사람이 기존 임차인한테 소송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나보다 일을 적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12시간씩 일했다. 확인해 보니 당신은 뭐 8시간밖에 일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루 영업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이런 거를 적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인력은 몇 명이었는지, 인력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매출 대비 비용도 달라질 수 있고, 비용이 나가니까요. 돈이 나가니까 인력에 대한.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그 매출액을 근거로 권리금 산정을 어떻게 한 건지 계산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얼마로 산정했고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재해 달라고 권리금 컨설팅 업체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권리금을 좀 약간 사기당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 반환 청구를 할 때 어느 정도 논리 구성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실제 해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권리금의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